2022년 3월 7일 오후 11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3월 9일 대한민국 20대 대한민국 대선 결과가 이제 48시간쯤 뒤에는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틀 남았고 사실상 내일 하루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멘트가 뭐냐면은 말이 뭐냐면은 항상 내가 이 영상 기록을 남길 때는 최근에 한 100일 전부터 100일 좀 더 됐을 거예요. 이제 2022년 3월 9일 날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활짝 열리기 39일 전입니다. 40일 전입니다. 30일 전입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최근에 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보통 때 같으면은 대한민국 20대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기 이틀 전에 있는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을 영상 기록으로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그런 멘트가 자연스럽게 안 나오네요.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2022년이죠. 원래가 1월 1일쯤 됐을 거예요. 1월 1일 됐었을 때에 그때 우리 부산광역시당에 전 우리 당원님들이 그 모임이 있었어요. 동네 산성.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네요. 거기서 이제 어떤 우리 아는 고모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내 옆에 앉았거든요. 내 옆에 앉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엄청 말을 전략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까. 저도 부산시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분은 이제 그분도 고모님이세요. 그런데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아요. 한 10살 정도 더 많을 거예요. 정확한 나이를 내가 알았기도 한데 잊어버렸습니다. 한 10살 정도 많습니다. 워낙 이제 말씀이 적어요. 항상 참 진짜 필요 없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재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말을 이렇게 보면은 말을 내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분은 말이 없더라고요. 꼭 필요한 말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3000년 동안 이렇게 벌을 받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여튼 자기는 무슨끼리 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3000년 동안 큰 형벌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잘 아시는 그분이 쓴 책에 이제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굉장히 아마 말에는 실수가 없으실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 보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남한테 상처를 팍팍 주는 말을 막 하는데 그 상대방은 그 상처를 입어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색을 안 할 따름이지 상처를 많이 입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참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군자주기는 담담하고 소인주기는 달싹지근하다 그래요. 근데 달싹지근한 그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잘 깨어집니다. 잘 깨어지고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군자의 그 주교는 뭐 담담하지만은 오래 가고 또 그런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니까 이번에 뭐 20대 대한민국 대선에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야 굳게 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굳게. 아이 틀림없이 뭐 이거는 뭐 누구 말대로 뭐 함부로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전에 그 이해창 부인이 말이야 하늘이 두 쪽이나도 우리는 뭐 이해창 자기 남편이 당선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뭐 벌을 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당선이 안 됐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하늘이 두 쪽이나도 어떻게 한다 그런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은 하여튼 뭐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당선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고문님께서. 그래서 이상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안 될 수가 있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요 하고 난 또 항상 무슨 말을 듣든지 바로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반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항상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를 흘리는 식으로 항상 그 앞에서는 항상 부정하는 말을 잘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윤석열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4개월 이내에 탄핵이 돼서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쪽 귀를 두고 흘러버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지난 이제 며칠 전이었죠. 오늘이 3월 7일이니까 오늘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3월 3일 목요일 날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후보님께서 김해 수로왕릉 행사에 오셨고 또 봉화마을도 방문하셨고 유엔묘지 또 서면들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행사도 가셨고 그날 울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3월 4일 날 이제 사전 선거를 첫날 했습니다. 첫날까지만 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3월 5일 날 토요일인데 이제 사전 선거를 이틀 하는데 그 두 번째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6시 조금 지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화가 왔더라고. 그날이 내가 어디서 했는가 모르겠네. 저기 자갈치. 자갈치에서 맞을 거예요. 자갈치 그 충무 로타리 그 부근에서 수안 새벽시장 앞에서 이제 홍보 활동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식사를 자갈치 그에서 이제 선지 국수를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그 뭐냐니까 우리 이제 당원님들 가운데 내가 이제 그 사전 투표 참관인으로 내가 4사람을 선정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현옥님께서 전화가 와서 사전 이제
뭐냐 그 투표 참관을 하는데 그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그 투표 참관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뭔가 무슨 소린가 하고 뭐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대충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뭐 밥을 먹다가 또 너무 오래 들으면 음식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손님들한테도 미안하니까 이야기를 길게 못 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전화 왔는데 바로 끊을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5분 10분 계속 뭐 한 5분 이상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충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통화합시다 하고 네, 대충 그렇게 좀 그 사람 안 미안할 정도로 또 옆에 사람 그 손님들한테 또 안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대충 전화를 받고 그래 끊었는데, 나는 그게 뭔가 잘 몰랐어요. 그요. 뭐 그런갑다 하고 뭐 여사로 알아버렸지. 거기 그랬었어요. 그리고 3월 6일이지, 어제지. 어제 하늘궁 그 강의가 있었다고요. 그 전만 하더라도 나는 3월 9일 날 총재님께서 확실히 당선된다는 것은 뭐 그냥 전혀 그 의심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하늘궁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조금 이상하더라고. 조금 이상한데 뭐냐 하니까 거기서 이제 부정 투표죠. 쉽게 말해서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뭐 공병호 박사에 대해서 4.15 부정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들었다고. 거의 다 들었어요. 뭐 이봉규 박사님이죠. 이봉규 박사님에게 나와가지고 바실리 씨, 조슈아 씨, 또 그 뭐 변호사들 그 뭐야, 전에 그 국회의원 하다가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네. 자기는 부정 투표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 말하셨던 분, 그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민의힘 당에 국회의원 있는 그런 분이라든지 한교안 씨라든지 뭐 공병호 박사가 제일 그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 그 국회의원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미국의 그 시팩에도 참석했던 분이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거는 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뭐 좀 들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한참 많이 듣고 이래 잊어버렸는데, 보니까 이제 하늘궁 강의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거 그 확진자들,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게 뭐 엉망진창이야,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투표지 속에 이재명이 그 1번 그 민주당 이재명의 그 칸에 도장이 이미 날인이 된 그런 투표지가 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또 그때 들었다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내가 어제지 그러니까. 어제 총재님 그 하늘궁 강의를 딱 들으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이러면서 3월 9일은 뭐가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지금까지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상 기록을 또 남겨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그 국회의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 좀 이래요.
과연 이제 내일 하루 지나고 모레 한 7시 반쯤 되면은 뭐 이제 저 개표 결과가 이제 예상하는 그 개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아무리 늦어도 8시 때는 나오니까 그럼 그때 터트린 것이 그냥 그대로 간다고. 가는데 지금 아침에 이제 아침 나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보니까 모 경상남도에 이제 모 시에 있는 위원장님이 내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어렵지 않겠나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겠나. 그래 내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960년 3월 15일 날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약 한 달 4일 뒤에 같은 해예요. 1960년 같은 해 3월 15일 날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뒤에 한 달 뒤가 4월 15일이잖아요. 거기에서 4일 더 지난 거야. 4.19 그러니까 34일 지나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부정선거에 대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기 한 일주일 전에, 한 8일 전에 이제 김주열 씨가 그 마산 상권지 모르겠네요. 그 학교 다니는 그 김주열이가 이제 행불돼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찾으려고 마산 시내를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체류탄이 눈에 박힌 채로 이제 마산은 앞바다에 물에 떠오르는 그 사진 한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전부 다 마산 시민들이 이제 격분해가지고 혁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19가 이제 그날 일어난 거예요. 4월 19일 날. 한 달하고 나흘 뒤죠. 그리고 4.19 일어나고 9일 뒤에 그 당시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된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죠. 그 당시 부정선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반공개 투표도 하고 뭐 굉장한 부정 투표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4.19 일어나고 한 9일 뒤에 이기붕 부통령 일가가 다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제 육군 소위였는데 이강석이가 자기 권총으로서 자기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자기 동생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고 그래서 4사람이 죽었다.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악의 이제 그릇이 만 땅구 차면은 100% 차면은 꽉 찼다 이 말이야. 악이 이렇게 뭐 조금 차는 게 아니고 가득 찬단 말이야. 물로 말하면은 98도도 아니고 99도도 아니고 100도 됐을 때 펄펄 끓을 때 그때 되면은 하늘이 반드시 그 사람을 제거를 한다, 죽인다 이제 이런 말인데 천필 뭐 주인가 뭐 그렇죠. 그런 문자를 쓰셨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 악행이 하늘에 끝까지 차버렸으니까 악이 만땅구 찼으니까 하늘이 반드시 그것을 죽인다 이랬는데 그것이 엄연히 1960년 4월 28일 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3.15 부정선거 일어나고 44일 뒤에 일가족이 그렇게 집단 자살이 아니고 사살당하고 죽고 그런 거예요. 일가족이 모두가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제 설치던 결과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랬는데 지금 그 누리 PD를 들어보면은
중앙선관위 이 공무원들이 그 배정에는 아주 이제 뭐 친절한 공무원들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문화 자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그 문화 자체는 뭐냐니까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누리 PD가 하는 말인데 그 말이 맞아요. 치외법권 급대가리가 없는 거야. 천지에 무서운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뻣뻣하다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 어떤 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도 참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딱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요즘 세상에 무슨 놈의 부정선거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4.15 부정선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나이는 내보다 한 7, 8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문화 자체가 뻣뻣하고 천리에 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늘이 무슨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왜 겁이 없느냐니까 국회의원들도 아주 피레미처럼 파리새끼처럼 그래 생각하는 거야. 왜냐? 자기들이 뭐들 잡아서 건드리면은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시키면은 국회의원 배지도 날라가 버리니까 국회의원들도 거기서는 함부로 나서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천지에 겁대가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된다고. 검찰개혁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또 첫 번째 개혁. 그걸 혁명할 게 엄청 많다고. 언론혁명도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것도 완전 뜯어고쳐 버려야 돼요. 그 당시에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겠더라고. 내가 2년 전에 이제 총선에 참가했을 때. 그때 내가 무슨 질문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질문하니까 내를 완전히 어린애 취급해 버리더라고. 그때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던데 내가 많이 참았어요. 그래 볼 때 세상에 이런 단체가 다 있나 싶었더만 보니까 모든 것이 안 되면 법대로 하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사람이 소송이 붙고 분쟁이 부르면 법대로 하라. 그럼 법에 가면은 그 법원장, 대법관들이 전부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장을 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천지에 겁대가리가 없는 데야. 천지에 완전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자기 말이 법이라고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제 그 분위기가 좀 가만 보니까 사전선거 이튿날째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투표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재명이한테 소인된 그런 표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하나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노조위원장 하셨던 분 한성천 씨인데 이분이 내 하는 말이 그렇다고 4.15 총선은 원천 부정이다. 왜냐하니까 QR코드를 쓰면 안 된다.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QR코드를 쓴 것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4.15 총선은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사람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먹어준다고. 내 재판하면 질질질질 끌어버리니까 뭘 해결하는 게 없어요. 해결하는 게 없다고. 이때까지 4.15 총선에 대해서 얼마나 이걸 고발을 많이 했느냐고. 고발하면 뭐 하느냐고. 질질질질질 끌어버리는데 그러면은 4년 지나면 또 유야무야라. 세월 지나가는데 장사가 있느냐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말이에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을 때까지 줄줄 끌어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지금 뭐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고발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임기가 다 돼갈 때까지 재판 안 열어버리면 그 끝이잖아요. 내일 모레 임기 마감인데 뭐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 투표 그 할 수가 없잖아. 그 하여튼간 법원에서 밀어줘진다고. 뭔가 기분이 좀 그림직하던데, 그러니까 막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저 아시아 투데이 그 저기 김동원 전무님하고 또 대화하는 것도 1시간 넘게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쭉 다 듣고 이렇게 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큰 틀로 보면은 전 세계가 새롭게 되고 있다. 새롭게 되고 있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거진이 이제 일망타진이 되고 있다. 이게 그건 가장 큰 틀인가 봐요. 가장 큰 틀인가 보더라고. 이 세상을 좀 보는 눈이 말이에요. 진짜 그 나무만 이렇게 보는 수가 많이 있거든. 그런데 숲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높은 데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높은 데서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높은 데서 이 세상을,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 흐름도 이렇게 큰 틀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전 세계사적으로 이제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딥스테이트 세력을 막판에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을 작살내는, 이제 처단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일 모레가 3월 9일인데 TV 다 같이인가? 다 같이 거야. 거기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진짜 뭐 트럼프가 3월 9일 날 돌아온다 그랬는데 돌아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딥스테이트 세력들, 요 세력이 지금 엄청 약화된 것은 사실이고 거의 일망타진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봐서는 또 그 위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것은 개감유력에도 나와 있고, 또 4대 성자가 예언했던 바대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이제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는 것이 또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TV 토론에도 못 나오게 되었고, TV 토론에만 나왔으면 엄청 인기가 올라갔을 거예요. 뭐 거의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은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뽑게 된다고요. 근데 텔레비에 자주 안 나오게 했잖아요. 거의 안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못 나오게 해놓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도 퇴근하고 와가지고 뭐 피켓 들고 약 한 2시간 가량 이렇게 밖에서 이제 뭐 어제는 말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은 침묵으로 말 안 하고 그냥 피켓만 들고 그냥 가만히 길에 서 있었는데, 아주 이제 드물게
허경영 파이팅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한 3사람 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말을 안 하고 가니까 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늘 김동원 그 아시아 투데이 전무님하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재선거가 있다 그렇게 하셨거든. 2차전이 있다 이 말이야. 재선거에서 당선된다 그래. 그랬으면은 내일 모레 뚜껑을 열어보면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과연 재선거가 이제 언제쯤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겠죠. 이러되면은 뭐 3월달 안으로 될 수도 있고 4월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24년을 보더라고. 2024년 2020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2024년 같으면은 2년 뒤 아닙니까? 그럼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2030년에 세계 통일,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인데 뭐 대한민국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아시아 통일이 되느냐고. 2024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한 1년 만에 아시아 통일하기는 너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개감 유력을 좀 잘못 해석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그분은 개감 유력을 이제 들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뜻인가 봐요. 그런데 2024년에 이제 뭐 재선거 한다는 것은 곤란하죠. 그리고 너무 아시아 통일하기는 너무 가깝다 이 말이에요. 짧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4개월 만에 탄핵된다 그러면 다시 선거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에 허경영을 뽑아서 5월달 안으로 1억을 받자. 이제 허경영 총재님 말씀이 그랬었는데, 그럼 4개월 내에 이제 좀 재선거 할 수도 있고, 안 그래요? 4개월 내에, 지금 3월 9일 같으면은, 3월 8일 같으면은, 5, 4, 5, 6, 7월 달에 또 재선거 할 수도 있다고. 안 그러면은 3월 안에 또 재선거 할 수도 있고. 지금 만약에 내일 모레 발표가 뭐 이재명으로 날 확률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QR코드 이걸 하면은 완전 조작이 가능하니까. 바코드는 조작이 안 되는데 QR코드는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뭐 올리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 오늘 허경영 총재님 표도 많이 빼돌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1, 2% 차이로 뭐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아이고 예 성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뭐 이래 하겠느냐고. 뭐라도 하나 건덕지만 하나만 조그만한 것만 안 하셔도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인데, 건수가 큰 거 하나 잡았잖아. 확진자 사전 투표에서 그 이재명 표가 나왔기 때문에 벌써 고발했더라고. 노영희 선거관리위원장 그 사람을 벌써 고발했더라고. 그 이번에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자 만났고 악의 그릇이 만땅구 찼으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뭐 주사를 한다는데, 죽이는데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도 죽이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제도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바치는 큰 3가지의 이제 큰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정부고, 원래 대통령은 그 입법, 행정, 사법의 그 위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행정의 장이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단 말이야.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하튼 간에 행정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다. 국회가 있고, 그
그 다음에 사법부. 세 개가 있는데 이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동시에 내려앉아 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허경영 총장에게서 빨리 이게 대한민국을 확 쥐어 잡아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확 틀어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방에 한 칼에 두 개를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사법부, 대법관들, 막 법원장들 이거 한 방에 막 싹 다 날려버리고 국회의원들도 한 방에 싹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저 행주산성에서 칼로 가지고 이렇게 막 외놈들 이렇게 빼듯이 말이에요. 한 칼에다가 300명 국회의원들 그리고 사법부 이거 썩은 놈들만 싹 빼려면은 욕이 잘 되는 거야. 4.15 총선이 부정하게끔 만든 것도 하늘의 어떤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4.15 총선이 부정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너는 원천적으로 가짜다 이제 이렇게가 되고, 원천적으로 가짜를 묵인 방조한 요 세력들 부정선거를 이렇게 그 거대한 계획하에서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4.15 부정선거는 마술과 같다 그랬거든. 마술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사람 눈을 속이는 거거든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리병 속에 말이에요. 10원짜리 동전이 탁 들어가게 하는 거. 병이 막혀 있는데 그 10원짜리 동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근데 그 사람 손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보는 사람 눈보다 손이 더 빠르게 치밀한 준비를 엄청 많이 한다 그러네. 마술하는 사람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 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떤 행위를 해야 마술을 이제 감탄을 한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4.15 부정선거가 그런 마술과 같이 치밀한 준비 끝에 해야 된 거라고. 그러니까 360만 장의 어떤 가짜 투표지를 미리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에서 63대 36, 64대 36인가? 그것을 그 비율로 서울, 인천, 경기는 똑같은 비율로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64, 36, 64, 36 됐으니까. 그 배율을 그대로 됐으니까. 여하튼 그 치밀한 준비를 한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냐고. 그거 다 대법관들, 법원장들, 그 사람들이 다 개입되어 있다고. 그러면 날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을, 원래 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운이거든. 총체적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야. 특히 검찰은 말할 것도 없지. 검찰은 뭐 문재인이가 조금 찝찝거리다가 말해놓은 건데, 검찰 개혁,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놈들. 총장님께서 고함 질렀으니까 얼마나 그 아니냐고. 똑같이 3억 냈는데 어떤 놈은 말이야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황금 시간대에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1박 2일 동안 이렇게 딴 사람 다 자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한 번만 하고. 이거 이렇게 만든 곳이잖아. 그리고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국가혁명당에서 얼마든지 국회의원 10명 정도 나갈 수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못 나가게끔 막은 사람들. 그것만 해도 총재님께서 이번에 국회의원 10명이 있으니까 TV 토론에 나갈 수가 있잖아. 나가게 되면 이번에 그래도 방송에 돈을 몇십억을 한 200억 정도 엄청 많은 돈을 퍼부었죠. 전화하고 각종 신문사에 계속 광고 내고 TV 광고 내고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고. 그걸 안 써도 될 돈을 그렇게 적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혁명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겠느냐고. 사법혁명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언론혁명들, JTBC 좋아하고 왔는데, JTBC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 그런 말도 못 쓰고, 뭐, MBN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어. 이름을 바꿔버려요. 하도 옛날에 이리역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이주일 씨가 그 하추나 그 가수 하추나 얻고 막 그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한 그 이리역 폭발 사고. 그래서 일이라고 하면은 폭파역 이렇게 그 이미지가 안 좋다고. 일이 그러면은 아이고 폭파 이래가지고 막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폭탄이거든. 그런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익산으로 바꾸듯이 KBS도 이제 끝이야. MBC도 이름 바꿔버려요. JTBC도 바꿔버리고 사주도 바꿔버리고 대한민국 완전히 시제를 바꿔버린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과연 이제 총재님께서 이 사람들이 표를 많이 훔쳐가겠지만은 그래도 몇 프로가 나올 거 아니냐고. 어제 뭐 사전선거가 이제 36.9%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듯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재명이가 뭐 40%다. 뭐 윤석열이가 38%다. 그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몇 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과연 몇 프로일지는 모르죠. 두 자리 숫자다. 두 자리 숫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뭐 보통 사람들이 놀랜다 이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놀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51%로 이제 당선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도둑질을 해버리니까 도둑질을 해나가니까 이제 그래 된 건데 과연 뭐 두 자리 숫자 됐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놀래지. 아, 이거 허경영 뭐 그 사람들 1%도 안 노는 사람들 아니야. 뭐 1, 2% 이렇게 내 보도를 했으니까 아예 여론조사에서 뺐고 맨 나중에는 여론조사에 넣었는데 2%, 1%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뭐 10% 이상, 20% 이상 뭐 이렇게 15%, 20%, 30% 정도 넣었다. 15% 넣으면 돈 다 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재선거를 하는 가운데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뭐 TV 토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재선거를 어떻게 하게 된다라는 것은 윤석열이가 만약에 전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뭐 윤석열이가 어제 네 가지로 보라 그랬거든. 자기 조상님들의 그 산소 자리가 어떻느냐 이걸 봐야 되고, 둘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되고, 셋째는 자기 부인의 관상하고 사주가 어떻는가 이를 봐야 되고, 네 번째로는 본인 사주와 관상을 봐야 된다 이러는데, 그 뭐 윤석열이가 살고 있는 집 이게 이제 아크로피스타 그건데 거기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르르르르르 무너진 자리에 건물을 지어가 살았으니까 그게 더 안 좋다 그랬거든. 안 좋다는 거는 뭐냐고, 그게 안 된다는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이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1, 2% 차이로 안 됐다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 당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거기 뭐 똥파리 새끼들 말이야. 뭐 자기들이 막 그 예산 뽑아 먹으려고 말이야. 눈이 벌겋게 생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온갖, 안 그래도 지금 미디어가 지금 이제 동원이 돼요. 희한하게. 4.15 부정선거 때는, 4.15 총선 때는 미디어가 가만히 있었다고. 조중동하고 그 각종 방송국에서는 절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국에서 막 떠들어 세니까 좀 희한하게.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의힘당이 가만히 안 있지. 1, 2% 정도 차이가 나면은. 그리고 황교안이가 지금 어제가 이제 오늘이지. 그게 원천무효다. 20대 대선은 원천무효다. 그런 말을 했다고. 또 총재님도 그 말을 했어요. 사자 토론은 원천무효다. 이런 말도 했었고, 이번 대선은 무효다. 이런 말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TV 토론에 못 나오시게 될 때. 그래서 무효 이 말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불복이지. 선거에 이제 불복한다 이건데, 그대로 이제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충돌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번에 과연 몇 프로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는 당선이죠. 근데 표를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빼앗아 QR코드를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빼앗아 가가지고 이제 발표되는 것이 과연 15% 이상이 될지 이하가 될지 그거는 뭐 그때 내일 모레 가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15%가 넘었다 그러면 전액 돈을 찾게 되고, 또 놀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야 완전히 이제 3파전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선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국민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염려하는 사람들 일반 95%가 속인이고 범인이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에 자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어제 총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그 미디어 방송 지상파 방송 종방 이런 것은 불가 같고 그 유튜브는 촛불과 같다 그랬거든. 라이터와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약하잖아. 아무리 지금 유튜브 시대지만은 그 정도로 방송의 위력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뭔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신앙을 하더라도 목숨 걸고 옛날로 말하면 진표 스님처럼 그게 변산부사의 방에서 그냥 그 쌀을 한 마리인가 그걸 가지고 3년 동안 먹었다든가 그래요. 이게 내가 들었는데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쌀 한 마리를 가지고 그것만 하면서 생식을 이렇게 하루에 조금 먹으면서 돌을 닦은 사람들이라고. 결국 3년 닦아도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뛰어내려 버리거든. 차라리 죽어버린다 해가지고 뛰어내리니까 이제 청이동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시 이제 부사의 방으로 올렸다고. 올리고 그때 이제 미륵부처가 나타나서 이제 수기를 주고 그랬다는 말이 있죠. 자세한 거 다 알았습니다만 다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정도로 생사를 걸고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된다고. 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진표 같은 사람은 그래도 그 구도자 축에는 이제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별거 아니라고. 완전히 그래야 그게 참 신앙일이 된다고. 지금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초종교 시대단 말이에요. 초종교 시대. 그래, 그 정도로 신앙인의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의식주 문제로 그 생각을 하고 소주 한 잔 마시고 얼얼얼 해가지고 말이야 세상 향락을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골프 치고 술 한 잔 마시고 오입질도 하고 향락에 누린다고. 이런 사람들은 텔레비에 좀 자주 나와야 그런 사람을 이렇게 밀어주지.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를 이렇게 1시간 정성껏 이렇게 보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드문다기보다도 그런 보는 사람은 다 지지자가 되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모르니까 1억 주면 나라 망한데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놀래잖아요. 3파전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재선거가 됐었을 때에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번째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확 된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묘지가 허경영 총재님의 할아버지의 묘자리가 3대의 황제가 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께서 그게 산소가 그렇단 말이에요. 조상 산소가 좋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니까 지금 하늘궁은 지금 현재 또 살고 있는 집 위치가 풍수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임금님께서 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는 절대 그 집을 못 짓도록 한 그런 혈이답니다. 어금, 봉, 어명을 내려가지고 이 자리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 그런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신하강 단자혈이 천신하강 단자혈이죠.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앉아 있는 그런 자리고 만장을 이제 거느리는 그런 자리고 그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것도 귀갓집이고
그 내가 내 이야기하다시피 그 총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저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일산에 가서 이제 기와집에서 잠시 살다가 왔거든. 자기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부모님 산소를 이장을 하고 이장해 준 사람이 청관이라든가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장해 준 그 묘자리가 상당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북이 뭐 형상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모셔놓고 그렇듯이 총재님 지금 계시는 위치가 좋다고. 할아버지의 산소도 3대의 황제가 노는 땅이고 지금 있는 하늘궁이 그렇게 세상에 좋은 혈이단 말이야. 천신하강 단재혈이고 모든 장군을 통솔하는 그 자리고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사주와 관상과 이거 보면은 관상은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사주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 모든 것을 갖춰볼 때 대통령 한국에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은 총재님은 어제도 그러더라고. 시켜주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은 내가 그래가지고 1억을 주고 뭐 매달 150만 원 좀 알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내 영혼을 바쳐서 따르고 그러진 않아요.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 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16세, 17세 때부터 내 20세 전후에까지 내가 품었던 그 뜻은 뭐냐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해가지고 구원을 참 인간이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구원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꽉 찼던 사람이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평생 나는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3파전이 되면은 재선거할 때 일반 국민들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진짜 지지를 엄청나게 더 받아가지고 당선이 될 거다 이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재선거가 언제 되느냐 언제쯤 되느냐 이번 2년 뒤는 아닌 것 같아요. 아시아 통일이 2025년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올해 안에 되는데 과연 4개월 뒤에 될지 한 달 뒤에 될지 2달 뒤에 될지 2달 뒤에 되면 곤란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5월 9일이 마감인데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 그 인수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재선거는 뭐 한 달, 2달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대통령 자리는 또 문재인이가 하루를 더 할 수도 없잖아요. 5월 9일이 마감인데 5월 11일 날 자기가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내가 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전에 인수인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빨리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2년 뒤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시아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아시아 통일을 반드시 2025년에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4개월 뒤에 뭐 만약에 윤석열이가 돼가지고 4개월 뒤에 재선거가 있다. 그럼 윤석열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아크로비스타 삼풍백화점 무너진 자리고 자기 처 이름에 대해서는 내가 뭐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색사온이라고 여성에 대해서는 항상 따뜻하게 대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뭐 참 안 좋은 이야기 하기 좀 그렇네요. 윤석열이 처 김건희씨 전 이름은 김명신이고 자기 어머니가 최은순인데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피눈물이 났고 전 재산이 뺏기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있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이 깜빵상리도 했고 그런 사람들 그 피눈물 나는 그 돈으로 재산이 지금 형성돼 있고 그런 집에서 먹고 살고 살고 있다고. 그래 내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양심이 눈을 뜨면요. 눈물이 자기가 이때까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젖 빨았던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도 먹었을 거 아니야. 그 먹은 양만큼 눈물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맑아진다고. 양심이 맑아진다고. 그런 사람 대통령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대로 가느냐? 그러면 이재명이가 돼가지고 대통령 되고 5월 10일 날 계속 자기가 4년 동안 5년 동안 간다. 있을 수 없지. 우리나라 국군 자체가 그렇지 않는데. 허경영 총장님이 싹 들어서가지고 원래 국군 자체가 대한민국 확 바뀌는 운이단 말이야. 거기에 맞추어서 혁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혹 내일 모레지 5월 9일날 당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길게 갈 수가 없는 거야. 며칠 못 간다고. 내가 볼 때 며칠 못 가든지 몇 주 못 가든지 그렇다고. 그거야 이제 내가 알 수가 없지. 하여튼 그거는 미안으로 남겨놓는데 결국 가서는 큰 틀로 보면은 허경영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된 것은 3파전이 돼가지고 재선거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무력화가 되고 4.15 총선 부정이 이게 총체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니까 그때 한승천 씨 같은 사람 나오고 공병호 씨 같은 사람이 이제 한승천, 공병호 그리고 이런 사람들 4.15 총선에 이제 이렇게 목숨 걸고 밝혀내시던 분 그 사람 의원 이름이 뭐고 갑자기 이해가 안 나네. 황교안 씨도 이제 좀 나오고 이래가지고 전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4.15 총선의 총체적인 부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서 그거 이제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국회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사법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장님께서 헌법 76조 1항의 긴급재정명령권을 통해서 한미 스와프로 하니까 그걸 배우기 쉽더라고. 서로 이제 교환한다 이건데. 그래 이제 옛날에 불륜마이 하는 보면은 자 이런 말하기 좀 그렇네요. 아이고 스와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부 스와핑 이런 거 있는데 그게 그때하고 스와프하고 같은 말인가 봐. 내가 또 찾아보지 않는데 교환한다는 거니까. 스와핑. 예, 그래서 한미 스와프, 한일 스와프를 해서 채권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행하고 그 채권을 주고 돈을 빌려오고 이제 이자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2,000조에 대한 가계부채가 있는데 거기 이자가 1년에 100조를 낸다 그러면은 한일 간에 이제 스와프를 해서 돈을 빌렸을 때 이자 주는 것은 한 100분의 1만 하면 된다니까. 1조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낫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1억 원씩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민심은 천심이고 이때 이제 의식주 문제 먹고 자고 생각하고 술이나 마시고 골프나 치고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적인 진표 스님처럼 이렇게 뭔가 한 소식을 들으려고 참 진짜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때서야 이제 허경영 총장을 알아보는 거죠. 카이스트 마미손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 허경영 총장님을 한 10,000분의 1 정도는 알아본 것 같더라고. 정인태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허경영 총장님의
한 만분지를 본 것 같아요. 종교의 이제 문제를 완전 해결 이제 연구하신 이런 사람들은 흥영 총재님을 카이스트 마미손이나 뭐 정인태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자세하게 알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제 한풀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48시간 뒤에 어떤 이제 이 시간쯤 되면 확정하겠네요. 48시간 뒤에 이재명이가 당선 이렇게 될지, 허경영 총재님 또 당선될 수도 있고 혹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이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이 고발해놨으니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었고 그 밑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노영희가 시달릴 거예요. 여하튼 이래서 빠른 시간 안에 또 민심은 천심이고 이러니까 문재인이가 또 지금 대통령이잖아. 정신 좀 차려야지. 대통령도 야도 대통령 보고 야도 그래서 미안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변호사로서 정말 맑은 돈만 내가 받았나 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저축은행 사건도 연관이 안 돼 있나? 변호 업무를 맡더라도 봐라.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을 양심의 맑은 양심을 한번 비춰봐요. 내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이야기라고. 변호사직을 함으로써 정말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될 돈을 내가 받았는가 이 생각을 해보라고. 맑은 양심으로 보라고. 많은 사람들의 아프게 해가지고 내가 거액을 받았다는 거, 변호사로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자체가 나쁘다고. 물론 자기가 좋은데 돈을 많이 보태기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오는 자리 대통령 거기도 했겠지만은 그래도 더 현미경을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보면은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어? 이번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4월 9일, 5월 9일 2달 남았는데 60일 남았는데 바른 판단해요. 바른 판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재선거 할 수 있도록. 만약에 QR코드 쓴 것 자체가 잘못이잖아. 그것도 모르면 교육을 좀 받아.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안 그러면 당신 사법고시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다며. 그 정도 IQ가 있으면은 조금만 보면 알 거 아니야. 알 것도 없고 미리 알고 있겠지. 바코드하고 QR코드도 모르나? 스스로 잘못 같으면은 맑은 양심으로 돌아가서 재선해라! 이렇게 말을 해라 이 말이야.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말이 청와대의 말이야. 문재인 귀에 머릿속에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고. 바르게 살아라고. 바르게. 양심껏 바르게 살아라고. 운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얼떨떨결에 대통령이 됐겠지만은 이제는 천신이 하강해가지고 말이야. 일단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천지의 뜻이다 이 말이야. 이 지구라는 별이 만들어질 때부터 생기는 것은 어떤 하늘의 뜻이단 말이야. 그 뜻을 거역하면 되는가? 정신 차려.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지금 거리에는 애들이 없잖아. 대한민국 완전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와 같은 나라에 누가 살고 싶어 하겠느냐고. 결혼해가지고 밑에 손자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런 제도 하에 있는 교육제도, 이런 사회의 어떤 썩어 빠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검찰
지금 이런 사회 시스템 하에서 어떤 놈이 말이야 장가 시집 가고 싶고 말이야 애를 놓고 싶고 이런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라고 싶은 생각이 들겠느냐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해라고. 판단 딱 내려가지고 QR코드 쓴 자체가 잘못 아니야.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받는다 이 생각하고 말이야. 바르게 해라고. 바르게. 내가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대통령님, 내보다 나이 한 4살 많지만은 영적 수준을 보면은 그렇잖아. 응? 그래서 뭐 재선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걸 저거 볼 때에 인계인수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다시 4개월 단 뭐 윤석열이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안 되고 거기 때가 또 4개월 동안 또 혼란이 있고 뭐 탄핵당하고 또 선거하는 거 안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네 아마 그 3월 8일 됐네. 오늘이라도 스톱 시키는 게 낫다고. 스톱! 보수톱 칠 때 스톱 하듯이 말이야. 중단시키고 재선거 빨리 해라고. 재선거를. 사전선거 이 문제로 해가지고 확진자 QR코드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재선거를 빨리 했어요. 빨리 그 대통령님께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바른대로 대한민국을 바른대로 이끌게 해라 말이야. 자, 그래 되기를 바란다고. 이거는 어디 올릴 때도 안 되고 내 유튜브 보는 뭐 소수의 한 몇십 명만 보겠죠. 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가 된다 하더라도 재선거 빠른 시간 안에 재선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돼가지고 이번 2차전에는 뭐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15%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게 문제죠. 실제로는 51%가 되겠지만은 거기서 조작을 해가지고 그럼 15% 한 20%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는 눈이 확 틀리잖아. 이 사람 1% 2% 되는 사람이 왜 20%를 받았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0% 받으면 이거 뭐 삐까삐까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하튼 기다려집니다. 참 재밌네요. 이상.